자, 스토커피 회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삼성 SDI의 실적 점프 프로젝트, 스토커피에서 첫 공개하는 거고요. 증권사도 애널리스트도 아무도 모르는 삼성 SDI 전략입니다. 이 부분은 어디까지나 제가 그동안에 쭉 정리한 내용을 가지고 업데이트를 한 것이며, 이 부분은 투자의 참고 자료이니까 추천주가 아니라는 거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삼성 SDI는 최근에 주가가 매우 강해졌죠. 제가 이 종목을 언급한 시점이 4월 정도부터 시작이 되었었는데, 그로부터 한 6개월 정도 지났습니다. 그 사이에 LG 에너지솔루션은 매우 강해졌고, 물론 LG도 평단가가 더 높았으니까 강해졌고, 삼성 SDI는 짓눌려 있었는데, 최근에 강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 배경에는 충분한 이유가 있고, 다 숨어있는 어떤 계단식 전략에 따라서 움직인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이 영상을 끝까지 다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 삼성 SDI를 투자하는데 많은 도움과 이해가 될 거라고 보고, 도움되시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주선 사장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 CEO 최주선은 63년생이죠. 그리고 삼성 SDI 대표는 작년 11월 달부터 대표를 맡았습니다. 그리고 최주선 사장이 삼성전자에 있다가 20년도에 삼성 디스플레이의 부사장으로 옮겨갔다가 거의 4년 만에, 5년 만에 삼성 SDI 구원투수로 투입이 된 사례입니다. 따라서 삼성 SDI의 최주선 사장이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어떠한 경영 행보를 펼쳤는지 그 내용을 딱 보시면 삼성 SDI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이다, 그 내용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삼성 SDI의 그 최주선 사장이 21년도 11월 달에 삼성 디스플레이의 임직원들한테 했던 메시지를 좀 소개를 하면, 당시에 그 100년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성장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양보다는 질을 강조했고, 격이 다른 차별화된 기술로 100년 기업으로 성장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세 가지 비전이 있는데, 하나는 기술적 우월성, 두 번째로는 경영의 지속 가능성, 세 번째로는 사업의 지속적인 경쟁력과 성장성의 확보입니다. 이게 최주선 사장이 제안한 삼성 디스플레이의 전략이었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 전략이었습니다. 자, 삼성 디스플레이가 그러면 그 당시에 어떤 상황이었는지 그 내용 보시면 알겠죠. 한때 그 삼성 LCD 패널 텔레비전이 2015년도부터 20년도까지 전 세계 시장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가전제품이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굉장히 많은 추격으로 인해서 삼성 텔레비전이 중국과 경쟁하게 되고, 국내에서는 LG전자의 LG텔레비전과 또 경쟁하게 되는 그런 구도를 맞게 됩니다. 그때 그 최주선 사장이 이제 2020년도에 투입이 되었는데, 4월 달에 20년도 말까지 LCD 패널 시장을 완전하게 철수하겠다, 그렇게 발표를 합니다. 삼성 SDI, 삼성과 경쟁했던 중국도 놀라고 LG도 상당히 놀랐죠. 왜냐하면 그때까지도 글로벌 트렌드가 LCD 텔레비전이었고 상당히 그때도 잘 나가고 있었는데, 삼성이 그 사업을 접겠다,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생산 중단을 발표하고, 그 내용은 중국과의 경쟁에서 전략적인 후퇴, 이렇게 선택을 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중국의 언론들은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21년도에 중국의 동부에 있는 8.5세대 LCD 생산 라인을 CSOT에 매각을 했습니다. 중국 업체죠. 매각했습니다. 그리고 L81 라인과 L82 라인만 LCD 패널을 공장으로 이제 놔뒀는데, 역시 LCD 공장을 다 정리하지 않고 두 라인은 놔뒀는데, 이 부분은 L81도 그 올레드 생산 라인으로 전환을 시켰고, 그리고 L2도 8세대 올레드 패널
생산 라인으로 모두 다 전환을 시켰습니다. 이게 이제 그 삼성 디스플레이 전략이었는데, 이제 최주선 사장이 이제 투입이 되어서 바로 실시가 된 거죠. 물론 계획은 그 전부터 있었겠죠. 그런데 삼성 디스플레이의 실적을 2017년도부터 작년까지 실적 한번 쭉 봐보십시오. 17년도에 매출이 34조 한 3천억 되었고, 영업이익이 5조 2,600억이었어요. 근데 18년도에 32조 매출에 영업이익이 2조 5천억. 그리고 이 19년도에 31조 매출에 영업이익이 1조 4천억대로 거의 한 4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그리고 20년도, 이제 LCD 패널을 철수했죠. 사실 19년도까지 삼성이 LCD 사업에서 3년 전까지 거의 5조 단위의 영업이익을 내다가 거의 3년 만에 1조 한 4,600억대로 영업이익이 줄었기 때문에 4분의 1 토막이 났죠. 그러면서 20년도에 30조 매출에 2조 1,400억의 영업이익을 올립니다. 그리고 21년도에 이제 최주선 사장의 체제죠. 21년도에 31조 5천억 매출에 4조 3,600억의 영업이익으로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22년도에 34조 매출액에 5조 8,900억의 영업이익으로 더 올라갑니다. 그리고 순이익은 6조 6천억으로 사상 최대치를 찍습니다. 그리고 23년도에 31조 매출에 순이익 6조 3천억. 그리고 작년도에 29조 매출에 순이익 5조 한 1천억 정도 매출을 올렸고, 이게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의 경영 현황입니다. 삼성 디스플레이가 중국과 치열하게 경쟁했던 이 올레드, LCD를 접고 기술력으로 더 점프해서 올레드로 가버렸죠. 그리고 거기에서 중국을 따돌리고 이제 한 템포 올라가서 새로운 블루오션을 개척한 거죠. 그게 삼성의 경영 전략이었어요. 지금 그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지금 AI 반도체 경쟁에서 삼성전자가 5세대에서 밀렸죠. 하지만 삼성전자는 6세대로 바로 가기 위한 그런 전략을 쓰고 있는 거와 같은 전략을 썼습니다. 역시 최주선이라는 사람들의 경영 스타일은 이랬고, 최근에 이제 삼성 SDI가 밀렸죠. 삼성 SDI가 20년도까지 불과 한 4년 반 전까지만 해도 글로벌 시장에서 배터리 강자였는데, LG와 삼성 SDI 점유율이 글로벌 10%가 안 되니까 중국은 거의 중국 업체들이 한 70% 가까이 돼버리고 완전 역전됐잖아요. 이제 이 최주선 사장이 작년 11월 말에 이제 삼성 SDI의 구원투수로 왔습니다. 이재용 회장이 전격적으로 CEO에 물갈이를 한 거죠. 자, 여기 보시면 최주선이 올해 7월 1일 날 창사 55주선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때 무슨 말을 했냐? 요즘 밤잠 설칠 때가 많다. 맞닥뜨리고 있는 현실을 생각하면 등골이 오싹하다. 이런 메시지를 남겼죠. 이게 이제 올해 7월 1일 날 삼성 SDI 창사 55주년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어려운 상황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극복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겁니다. 그럼 여기서 어떤 전략으로 삼성 SDI가 다시 극복을 하겠느냐?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이 핵심 요소를 제시를 했습니다. 이걸 보시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삼성 SDI 최주선 사장이 지금 어떤 메시지로 삼성 SDI를 끌고 가고 있는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목을 투자하려면 이 과정을 정확하게 알아야 여러분들이 흔들려도 좀 참고 인내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이 생기겠죠. 그리고 이 메시지는 오로지 스톡커피에만 있고 제가 쭉 압축된 내용으로 여러분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꼭 해주시고 아직도 안 하신 분 있으면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차별화된 기술력을 강조했습니다. 두 번째, 제조 경쟁력 재건을 개선하겠다. 이게 제조 경쟁력을 개선하겠다. 그리고 여기 있는 그 이른바 배터리의 셀 부분의 극판, 그 다음에 조립, 팩 기술의 정상화. 여기 이 팩 있죠, 팩. 중국의 이제 이 LFP 배터리가 이렇게 기술력이 올라간 배경은 이른바 셀 투 팩 기술을 그 중국이 굉장히 업그레이드 시켜서 LF 배터리의 가격은 낮추고 경쟁력을 높여가지고 지금 중저가 시장에 거의 한 70% 이상을 다 장악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최주선 사장이 내세웠던 이 내용이 기술, 경쟁력 재건, 그리고 극판, 조립, 팩 기술의 정상화입니다.
이게 정상화라는 것은 이 기술력을 업그레이드 시켜서 빠르게 경쟁력으로 도약하겠다. 그런 메시지를 낸 겁니다. 물론 CATL이나 BYD도 가만히 있지 않겠죠. 또 하나는 이제 전자재료 신사업을 성공을 시키겠다. 이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삼성 SDI의 사업 구조 내에서는 소형 배터리, 그 다음에 전기차 배터리, 그 다음에 전자재료. 이 세 가지의 이제 수익 모델을 가지고 있죠. 이 전자재료는 이 삼성 SDI가 갖고 있는 올레드 TV라든지 반도체라든지 그 내용에서 차별화된 그 이 전자재료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삼성 SDI가 개발하지 않으면 전량 일본에서 수입해서 써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전략적으로 끌고 가겠다. 그렇게 메시지를 내놨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우리가 알 것은 글로벌 배터리 현황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지금 중국 업체가 배터리, LF 배터리를 압도하고 있죠. 그 전기차는 중국 제외 올해 8월 기준에 45.4%를 중국이 차지했고, 그 다음에 ESS 분야에서는 중국이 88%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LG가 21.3, SK가 10.1, SDI가 6.9, 파나소닉이 9%를 가지고 있으니까 중국이 한 전기차에서는 한 45.4, 여기는 중국 제외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ESS 분야에서는 더 경쟁력이 높습니다. LFP 배터리가 ESS에서 더 강점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CATL이 37, EV 에너지가 13, BYD 9, CALB 7, 고션 6, 그래서 88. 근데 ESS 시장 전망이 23년도에는 55기가와트였는데 30년도에는 앞으로 5년 뒤에는 485기가와트로 늘고 앞으로 10년 뒤에는 더 더블로 올라가서 976기가와트로 올라갑니다. 이 ESS망이 확충되지 않으면 AI나 또는 재생에너지를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ESS 분야에서는 앞으로 전기차에 거의 맞먹는 분야의 이른바 배터리 소모량이 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전기차의 강자도 중요하지만 ESS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회복하는 게 매우 중요한 숙제다.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 보시죠. 이 내용은 23년도와 24년도에 전 세계, 중국 포함입니다. 여기는 중국 포함, 전 세계의 배터리 사용량을 정했는데 여기 있는 오른쪽에 24년도에 ESS 분야를 보시면 CATL이 110기가와트, 23년도에 74에서 110기가와트로 늘었고요. 그 다음에 BYD가 22에서 27로 늘었습니다. LG 엔솔은 23년도나 24년도나 8기가와트 똑같아요. 이게 ESS 분야입니다. ESS 분야에서는 삼성 SDI가 23년도에 9에서 작년에 10기가와트.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삼성 SDI가 ESS 분야에서는 가장 탑 부분에 있습니다. 하지만 뭐 LG가 8이고 그 다음에 삼성 SDI가 10이기 때문에 한 2기가와트 정도 올라가 있죠. 최근에 이제 LG 엔솔이 주가가 강하게 올라간 이유 중 하나는 LG 엔솔이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한 50기가에서 400기가와트 정도의 이른바 캐파를 가지고 있습니다. 글로벌망에서. 그래서 빠르게 LFP 그 배터리, ESS와 자동차 배터리 라인을 바꿔서 중국과 경쟁 모드로 갖췄기 때문에 이 분야 내에서 실적이 3분기부터 발생했기 때문에 LG 엔솔의 주가가 이제 올라갔는데 LG 엔솔은 그 이른바 가동량이 높은 만큼 고정 경비가 많이 들어가고 또 아무래도 또 400기가와트 정도의 라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역시 그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죠. 근데 삼성 SDI는 현재 올해는 120기가와트인데 내년에는 한 160기가와트 정도의 캐파를 늘릴 계획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는 거죠. 아무튼 삼성 SDI도 이 ESS 분야에서는 지금 LFP망을 울산에 깔았고 그리고 또 미국의 스텔란티스 1공장의 일부 라인을 전환시켜서 LFP ESS 분야에서 빠르게 개비를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그러면 삼성 SDI가 향후에 왜 최주선 사장의 경쟁력을 무엇이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삼성 SDI 최근에 주가가 이렇게 LG보다 더 강하게 간 이유가 무엇이냐, 여러분 많이 궁금하실 겁니다. 여기에 있습니다. 먼저 삼성 SDI가 이제 그 올해 8월까지 매출원을 쭉 봤더니 이 8월까지 20기가와트 정도의 배터리를 공급을 했는데 주 업종이 BMW, 아우디,
리비안, 스텔란티스 정도가 이제 그 기본적으로 주 거래처입니다. 그런데 BMW는 이제 i4, i5, i7 이제 고가 BMW 최고급형 모델의 삼성 SDI 배터리가 사용되고 있고, 아우디의 Q60 트롬 여기도 최고가형 배터리에 삼성 SDI의 이제 이른바 MCM 3원계 배터리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 그다음에 리비안은 여러분들 지난번에 기네스북에 올라갔던 세계 최장 배터리가 삼성 SDI 배터리죠. 그런데 지금 그 BMW는 한 4년 전만 해도 삼성 SDI만 거래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CATL 배터리를 거의 50%를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삼성 SDI 배터리에서 중국의 CATL 배터리를 받았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BMW가 중저가 모델 있죠. 미니 전기차. 중저가 모델에서는 CATL의 LFP 배터리를 받아서 LFP 배터리에 CATL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저가는 BMW가 중국산 CATL, 고가는 삼성 SDI 투 트랙으로 가져가고 있는 거죠. 아무튼 그 뼈아픈 내용이지만 BMW의 시장을 중국과 양분하게 됐다는 점은 삼성 SDI는 뼈아픈 실책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내년에 삼성 SDI는 그동안에 현대와 기아차에 전혀 공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에 현대 기아차는 SK가 가장 많이 공급을 했고, 그 다음에는 LG 엔솔이 두 번째 공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현대 GV90, 이제 2분기죠. 이제 한 6달 남았습니다. GV90 신차입니다. 한 1억이 넘는 차인데 여기에 삼성 SDI 배터리가 들어가고, 기아차 유럽 수출하는 EV2 이것도 신차입니다. 여기에도 삼성 SDI의 배터리가 들어간다. 이 부분은 이제 없었던 거래가 내년부터 터지는 겁니다. 그리고 26년도부터 34년도까지 현대 기아차와 삼성 SDI가 전략적 제휴를 맺었고, 여기에서 P6 각형 배터리를 헝가리에 생산을 해서 공급한다. 이게 뭐냐면 현대 GV90의 이른바 유럽용 배터리입니다. 그리고 기아차 EV용 배터리도 헝가리에서 만들어서 이제 공급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유럽도 유럽에 차를 수출하려면 유럽에서 생산된 배터리만이 관세를 적게 물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헝가리에서 생산을 해서 이른바 현대차에다가 납품을 해가지고 부착하는, 수출하는, 그렇게 가는 거죠. 결국 내년에 이제 현대 기아차에 2종의 차량이 들어간다는 거. 또 하나는 여기 GV90은 중국과 한국에서 공동 생산하는 물량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생산하는 것은 이제 중국과 한국에서 생산하고, 그 다음에 중국에도 팔고, 그 다음에 국내에도 팔고, 또 미국에도 파는 그런 이제 투 트랙 전략을 가져간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이제 27년도에 또 새로운 그 배터리가 있는데, 그동안 그 지금 GM, 가장 미국에서 전기차를 많이 팔고 있는 GM이죠. GM은 지금 CATL 거래하고 있고 한국의 LG 엔솔을 거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GM과 합작하고 있는 1공장이 이제 삼성 SDI 공장이 27년도부터 가동됩니다. 그러면 GM에 납품을 하게 되겠죠. 이 역시 이제 삼성 SDI가 처음으로 GM과의 거래를 튼 거죠. 그 다음에 스텔란티스 2공장. 스텔란티스 1공장은 지금 올해 1분기부터 가동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스텔란티스가 지금 완활하게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공장은 27년도부터 이제 가동이 됩니다. GM의 합작 공장은 연 35만 대 규모 27년도부터 되고, 그 다음에 스텔란티스 2공장은 64기가와트니까 연 64만 대 정도의 생산 분량을 납품한다. 이렇게 이제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글로벌 배터리 현황을 보면 삼성 SDI가 잘하는 것도 있죠. LG 엔솔 잘하는 것도 있고, 삼성 SDI 최고의 경쟁력은 어디가 있느냐? 그것은 삼성 SDI는 각형 배터리. 이 각형 배터리는 국내 3개사, LG, SK, 삼성 중에서 오로지 삼성만 만들어요. 그리고 SK는 아예 못 만들고, 그 다음에 LG 에너지솔루션은 파우치형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본인들도 각형에 만들겠다. 그래서 이 각형의 박스를 만들어서 파우치를 그대로 집어넣는, 그러니까 약간 변형된 각형이죠. 그래서 오로지 지금 각형 배터리는 삼성 SDI만 만들고 있는데,
글로벌 자동차 시장이 지금 파우치 많이 갖고 있고, 그 다음에 테슬라가 원통형 46파이를 갖고 있는데, BMW도 46파이를 이제 시작을 했고, 글로벌에서 각형을 지금 이제 옮겨가고 있습니다. 파우치에서 각형으로 옮겨가고 있고, 테슬라가 선도한 이 원통형도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 이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경쟁력 각형 배터리가 삼성 S의 경쟁을 가지고 있고, 두 번째로는 원통형 배터리입니다. 이 원통형 배터리는 LG 엔솔이 우리나라에 가장 먼저 만들었고, 그 다음에 비슷한 시기에 삼성 SDI가 만들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46파이 시리즈가 있죠. 여기서 이제 중요한 메시지 하나 있습니다. 최주선 사장이 올해 3월 5일입니다. 이제 취임 후 4달 뒤죠. 46파이 배터리 고객사를 확보했다. 곧 양산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고객사가 어디입니까?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BMW입니다. BMW가 거의 저는 고객사라고 보고 있는데, 이제 다음 주가 되겠죠. 10월 28일 날 3분기 IR 합니다. 실적 IR 합니다. 그래서 아마 2분기 IR이 8월 달에 있었으니까 3분기 실적 발표 IR 할 때 저는 새로운 내용들이 나올 텐데, 그 내용도 잘 제가 이제 압축을 해서 다시 한번 전달하겠습니다. 네, 삼성이 생산하는 46파이 배터리는 4680, 4695, 4600, 46120. 그러니까 46은 지름이고, 그 다음에 세로가 80, 95, 100, 120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제 이게 이제 삼성이 만들어낸 이제 46파이 시리즈 배터리고요. 그러면 삼성의 배터리는 이제 앞으로 이제 어떻게 갈 거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삼성이 이제 LFP 라인을 설치를 했는데, 미국의 이제 스텔란티스 1공장에 LFP 라인을 갈았어요. 왜냐하면 이제 미국이 전기차 생산량이 좀 줄 수 있다 그랬기 때문에, 또 캐파가 안 돌아가죠. 가동률이 한 40% 미만이기 때문에 나머지 가동률을 LFP 라인을 바꿔서, 미국이 이제 중국을 견제하기 시작한, 이미 올해부터 시작된 내용을 내년부터는 미국의 많은 그 이른바 기업들이 중국산 LFP 배터리를 발주하게 되면 제재를 받거나 또는 많은 단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중국 기업들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단가가 올라갑니다. 내년 더 올라가고 27년도엔 더 올라가고 계속 2030년도까지 계속 단가가 올라갑니다. 결과적으로는 중국 기업을 선택하는 것 자체가 단가가 올라가는 그런 효과를 낸다. 그렇게 보는 거죠. 또 울산에 LFP 머더라인을 설치를 했고, 그 다음에 BMW가 이제 그동안에 이제 각형을 이제 수주하고 있는데, 원통형도 이제 배터리 주문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제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저는 BMW가 삼성 SDI한테 원통형을 주문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보고 있고, 여기서 46파이 헝가리에서 생산 라인을 강화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삼성 SDI 전략은 BMW의 원통형 배터리 분야에서 저는 중국의 CATL을 제치고 삼성 SDI의 독점 공급을 꿈꾸고 있다.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7년도부터 양산한다. 그게 왜 그러냐면, 지금 헝가리가 CATL에서 헝가리 공장을 지금 건설 중이죠. 원래는 12월 달에, 올해 12월 달에 가동을 하려고 했는데 내년 초로 늦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유럽에서도 지금 유럽에서 만들지 않은 배터리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른바 이제 관세를 높이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 배터리들이 유럽에서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유럽의 메이커, 폭스바겐, BMW 뭐 등등, 아우디, 벤츠, 독일의 벤츠, 이런 유럽에서는 중국산 배터리가 일방적으로 오게 되면은 이른바 경쟁 구도가 형성되어 있지 않아서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항상 자동차 메이커들은 중국, 한국 거, 그 다음에 LG, 삼성, 한국, SK 등등을 고르게 발주할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에는 이제 한국이 독점했다가 최근 한 4년 동안은 중국이 독점하는, 그래서 이렇게 가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제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CATL은 그동안에 이제 독일 공장에 일부만 있었는데 유럽 공장이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빨리 세우고 있는데 빨라야 내년 봄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양산하고 검증하고 시뮬레이션 거치려면 최소한 1년 이상 걸립니다. BMW나 폭스바겐이나 벤츠에서 원통형의 주문을 낸다고 치면은 신생 CATL 헝가리 공장에다 발주하지 않죠.
거의 삼성한테 발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아마 삼성이 빠르게 헝가리 공장을 양산 체제로 돌려서 이렇게 전략을 가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정리합니다. 삼성 SDI의 최주선 사장의 27년 실적 점프 프로젝트 정리하면 LFP 라인을 강화시켰는데, 여기는 바로 전기차를 가지 않는다. 삼성은 이른바 고마진 되고 있는 ESS 분야에 집중해서 미국 시장에서 아마 중국 ESS를 퇴출시키겠다. 지금 ESS 분야에서는 국내에서는 삼성 ESS가 최고잖아요. 기술력도. 국내 발주 1차에서도 삼성이 거의 80%를 했잖아요. 3원계로. 하지만 값싼 LFP 분야 내에서 미국, 유럽, 국내에서 LFP 기반의 ESS 분야에서 먼저 들어가겠다. 그 다음에 전기차는 중국과 후퇴어 LFP에서 맞붙지 않겠다. 하지만 단계적으로 천천히 중국과 LFP 중저가 배터리도 진입하겠다. 그런 전략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빠르게 고마진 분야가 있는 원통형 배터리 생산 라인을 강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헝가리의 원통 라인 강화하고 한국의 천안, 그 다음에 울산 이쪽에다 원통형 468 배터리를 강화했는데, 그 다음에 또 중국의 시안 공장에서도 아마 그 부분도 그냥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고, 또 말레이시아에도 삼성 배터리 공장이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전략적인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은 중국보다 빨리 유럽 기반에 확립을 해서 BMW의 원통형 468 배터리를 설정하겠다. 그런 전략으로 가서 전략적 파트너로 붙박이 하겠다. 그런 전략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 고부가 전략인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각형 배터리를 전략적 배치를 갖겠다. 삼성 SDI만이 각형 배터리를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의 생산 거점을 강화해서 현대차에 공급하고, 그 다음에 기아차에 공급하고, 미국과 유럽에도 각형 배터리를 빠르게 확대하겠다. 이런 이제 고부가 전략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파우치만 갔는데 이 파우치가 화재 위험이 높다는 거거든요. 따라서 삼성 SDI 각형 배터리에서는 화재가 한 건도 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금 파우치형이 화재가 많이 나고 있기 때문에 삼성 SDI 각형은 앞으로도 굉장히 글로벌 메이커들이 선호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또 하나는 테슬라의 원통형 배터리 공급선이 다변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 말은 뭐냐면 지금 테슬라가 유일하게 받고 있는 데는 이제 일본의 파나소닉에서 원통형 배터리를 받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한국의 LG 엔솔이 이제 테슬라에 공급하고 있죠. 그런데 CATL이 또 공급을 하고 있는데 하나 더 공급선을 다변화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삼성 SDI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것은 이제 저의 생각이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에 삼성과 테슬라가 이재용 회장과 일론 머스크가 전략적 협업을 통해서 이른바 이제 반도체를 거의 뭐 30조 가량을 공급하기로 했죠. 근데 삼성과 테슬라의 전략적 동맹이 배터리에도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이런 과정들을 정리해보면, 삼성 SDI가 이제 지금은 3분기에도 아마 적자가 한 3천억 정도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4분기에는 적자가 이제 거의 똔똔 정도 예상이 되고, 내년도에는 거의 한 1조 내외의 영업이익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봅니다. 최근에 이제 주가 흐름으로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주가를 보게 되면, 오늘 이제 삼성 SDI 종가는 26만 1,000원에 마감이 됐네요. 그리고 이제 차트를 한번 보시면, 올해 작년 12월 달에 삼성 SDI 주가가, 한 25만 원 정도 됐었는데, 지금 26만 원을 넘었으니까 정말 빠르게 극복됐죠. 올해, 6월 달에 거의 한 16만 원, 5천 원 정도 했던 게 7, 8, 9, 10, 거의 한 만 4개월 만에 거의 한 10만 원 정도 올라갔으니까 굉장히 빠른 회복이 됐죠. 이게 이제 월봉 차트인데, 그런데 이제 이걸 좀 긴 사이클로 한번 볼게요. 긴 사이클로 보시게 되면 저는 좀 보수적으로 잡아서 26년도 저는 4분기 정도 되었을 때 삼성 SDI의 전략적 가치를 좀 더 지금보다는 한 2, 3만 원 정도 더 높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37만 원에서 한 40만 원 사이 어레인지, 보수적으로 잡았을 때 삼성 SDI의 저는 목표가를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하고 있는 가족회원제에서도 제가 삼성 SDI를 이미 이제 17만 원 전후부터 포인트를 드렸고, 제가 이제 스톡커피에 방송을 했을 때 올해 5월달, 6월달에도 여러분들께 충분히 그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주식은 이른바 소신과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이른바 여러분 네이버 토론실 보면서 거기에 나와 있는 온갖 댓글들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 심리적으로 흔들려서 주식 못 가죠. 그리고 이런 대형주를 기술적 분석한다는 것은 정말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이 사이클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국의 배터리는 전략적 산업입니다. 반도체와 배터리는 양분 산업이고, 그리고 다행히 이재명 정부라는 이 사이클, 그리고 글로벌에서 이제 금리가 인하되는 유동성 흐름, 그리고 미국의 이제 그 다카이치죠. 다카이치는 이제 아베파죠. 아베파. 차기 일본의 이제 총리가 될 유력 후보자인데, 이 사람이 아베의 양적 완화 정책을 계승하는 그런 전략을 갖추겠다는 그런 기조 때문에 일본의 니케이 지수가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한국 증시도 아마 이재명 정부라는 자본시장 중시하는 이재명 정부를 만나서 상당히 좋은 기회를 먹고 있다. 그리고 부동산 시장이 수도권 전체가 다 봉쇄되었습니다. 투기 자체가 어려운 구조로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동성 자금은 전략적으로 주식으로 올 수밖에 없고, 반도체가 좋긴 하지만 1차적으로 상승 피날레가 이제 상단 정체까지 가 있기 때문에 차기 테마 내에서 실적이 개선되고 상승의 유동성이 있는 흐름을 본다면은 K 배터리 산업 쪽에 상당히 비중이 있게 관심 있게 볼 그런 과정이 오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주가는 이제 삼성 SDI도 있고 LG 엔솔도 있고 SK 이노베이션도 있는데 전략적 선택의 몫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스톡커피를 잘 보고 계시면 여러분들이 아마 좋은 투자 포인트를 잡을 수가 있고, 또 제가 운영하고 있는 가족회원제를 여러분이 아마 가입을 하신다고 하면 훨씬 더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참고하는 거기 때문에 좋아요, 구독하기 꼭 부탁드리고, 제가 앞으로 새로운 전략으로 또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그리고 다음번에는 제가 이제 글로벌 배터리의 쪽 현황과 현대기아차의 글로벌 판매망, 이런 것들을 좀 압축해서 여러분들 배터리 투자 또는 어떤 종목군이 좋을 것인지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면서 저는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고맙습니다.